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0.26% 소폭 빠지면서 2,6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900선 회복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가 특히나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진 흐름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오늘도 이 초전도체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세를 보여준 모습까지 조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에 대한 초점을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에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일제히 켜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3%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포스코 DX 역시도 9% 넘게 올라주면서 32,0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가 다시금 가느냐 혹은 AI냐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에 대한 주목을 시장은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전략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의 힘든 시장 대응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 해결사가 나섰습니다. 깡의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형님, 누님들께서 정말 곡소리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큼은 정말 어려운데 힘을 주실 수 있는 한마디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깡! 네. 뭐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깡만 해드리면 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버스 투자하신 여러분, 상승 조심하세요. 진짜예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대로, 지수가 하락하는 대로 따라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오늘 제가 분명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면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실체가 벗겨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급락을 하면서도 지지선을 지켜주고 반등을 꾀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 종목들 내일이 마지막일 겁니다.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이후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낸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초전도체가 주 메인 테마, 기업이 원하고 있는 지향성의 방향의 테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테마로 이미 순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 초전도체 테마로 엮였었던 건데 그 엮이면서 상승한 상승분을 반환하는 작업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종목들은 본인들의 알맞는 주가, 적정 주가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다시 2차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은 당장에 손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손실폭을 줄이시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할지 저도 가늠이 안 돼요. 하지만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들이 내일 상승할 거라는 보장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외를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부터 가져온 종목들 마찬가지로 인버스가 위험하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상승할 수 있느냐? 횡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하지만 횡보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초전도체 테마들이 하락하는데도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은 뭡니까? 개별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먼저 물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몇 개 안 되지만 초전도체 테마가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내 갈 길 간다라고 버텨줬었던 종목들이 과연 그 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주는지 그 종목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제가 언제 가져왔나요? 에이블 CNC 화장품 테마로 언제입니까? 언제? 어제죠. 어제 가지고 나와서 토르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같이 하락을 했죠. 지수가 같이 하락을 했는데 버텨준 종목, 그렇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도 나 혼자 상승하겠다라고 상승했었던 그 종목이 바로 에이블 CNC인데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 종목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에 빠져나온 자금들은 어디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AI 있겠죠. AI.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순환매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별주들과 에이블 CNC 뭡니까?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은 언제가 호황이에요? 지금 여름철, 맞죠? 여름철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그거에 발맞춰서 화장품 회사들은 꽤 큰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 마케팅을 하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에이블 CNC는 아직까지도 괜찮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3%밖에 수익이 안 났다? 이게 뭘 뜻합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3%에서 끝났고 5%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하면 3%에서 기본적으로 1차 매도를 한다. 3%에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3%에서 끝났다? 그러면 일단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온전히 다 내 거. 하락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고 너무 더러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10,000원. 1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10,000원까지 상한가 한 방 먹으면 그 다음날 갭 뜨면 바로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직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상한가를 갈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현장 앵커님 줄기세포 배양액을 아세요? 줄기세포 배양의 그 화장품 원료로 있으면 상당히 좀 화장품이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줄기세포 배양액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썼던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화장품 테마들은 BTS 있었죠. BTS로 인해서 완판, 마스크, 팩, 그렇죠? 그냥 우리가 쓰는 마스크 말고 마스크팩의 완판, 몇 차, 막 100차, 200차, 300차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화장품 테마들이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고 매출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는 바닥권에서 잡혔고 고점 저항선이 충분히 눈에 보이니까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도 나쁘지 않지만 우린 여기에서 더 큰 수익을 만들 거다.
그러면 제가 어제 가지고 나온 종목 오늘 리뷰해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면 저는 8월 7일 날도 말씀드렸고 8월 8일 날도 리뷰했었던 종목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지노믹트리인데 지노믹트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약간 투자자들,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음봉형 도지에서 끝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음봉형 도지면 주가가 하락하느냐? 아니죠. 반대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상승을 할 때 어땠습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걸 봐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오늘은 뭐였습니까? 지수의 하락. 무엇으로? 초전도체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동반 하락했죠.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노믹트리 또한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날 왜 2만 원에 부딪혔느냐? 2만 원에는 부딪힐만 하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1만 원이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왜? 엄청나게 강력한 라운드 피겨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라운드 피겨는 돌파했을 때 그 돌파는 상승의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2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대금 줄이고 주가를 장초에 돌파시킨다면 넘어가면서 새로 유입되는 매수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노믹트리를 움직이는 세력이라면 일부러 2만 원을 안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 테마들에서 나오는 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게 바로 내일이 된다면 내일 2만 원을 돌파할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 날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건 너무나 좋다. 그냥 편안하게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수익률은 이틀, 2거래일 만에 11% 상승을 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시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 차트를 보는 방법.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을 왜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설명하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차트를 설명을 할 때 뭔가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들이 대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제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 저 선이 지지선이구나. 저 선이 저항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며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지선보다 주가가 내려간다면 언제든 매수해도 좋은 자리.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은 무엇이냐?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맞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인데 이미 저항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매수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위의 주가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이 있는데 검은색은 지지와 저항선이에요. 말 그대로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은 황금색 선 또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선이 되고, 자, 그다음 마지막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선 또한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이 형광색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기법에 대한 설명 긁기 말고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시죠.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기준봉.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 필요한데 이 기준봉을 포착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 2차 상승의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2차 상승의 시작 부근의 기준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 검은 색깔 화살표가 있습니다.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 이 기준봉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상승 출발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세 가지 갈래길에 서 있죠. 종목의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갈래길 중에 우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인데,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가능성보다 상승하는 확률이 더 높은 자리를 찾아낸 게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황금색 빗기둥의 자리라는 거죠. 이 황금색의 빗기둥의 자리는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2일 혹은 3일 안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란 톡방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도 핵심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봉이 포착된 다음에 토르 기법이 포착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음봉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봉이어서는. 윗꼬리가 길건 아랫꼬리가 길건 도지선이건 상관없이 음봉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봉은 어떻게 뜨나요?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커야 한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초가가 만약에 갭을 띄운 시초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더 높이 끝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뭡니까?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오느냐? 힘겨루기에서 이겨내면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기준봉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줄어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언제 터지느냐? 바로 우리가 포착한 황금색 빗기둥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 그 이후에.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상승 추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나오는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올까요? 아니죠.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를 폭등시키는 작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진입하는 불나방들한테 여러분들과 저는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단타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진입을 합니다. 공포에. 그래서 광기에서 매도를 해요. 공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포의 자리가 곧 뉴스가 포착되는 그 시기, 그리고 광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주가가 하락하는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야 하니까 그걸 바로 공포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뉴스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 뉴스라면 공포의 자리를 지나서 광기의 자리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아주 얕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공포의 구간을 아주 부드럽게 돌파하고 광기의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주가를 상승시켰다면 상승시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승시키는 초입부에 잡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르 기법을 사용하면 상승하는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상승할 가능성과 횡보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은 동일하게 3분의 1씩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50%까지 올릴 수 있었느냐? 바닥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승하기 위한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동반한 양봉의 캔들이 나온다는 건 곧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 거래대금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품절주의일 가능성과, 그리고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의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의 개입과 품절주의인 것들을 제외해도 50%가 넘는다는 거고, 7월 달 기준으로, 7월 달 조금 더러우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7월 달 기준으로 85%의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누적 수익이 1000%가 넘었습니다. 1000%가. 하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죠. 한 종목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퍼센트가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익률은 7월 달에 뭐 한 50% 정도 되겠죠. 이 50%는 뭐냐? 몰빵 매매, 비중 베팅에서 내 투자금 100%를 매매한 효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100%를 투자했을 때 50% 작아 보이세요? 1억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이에요. 1억 투자했으면 5천만 원 수익이라고요. 그러면 내 원금이 1억 5천이 된 거라고요. 그게 바로 누적 수익률 1000%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분할 매수했는데도 1000%가 나왔고 그 퍼센테이지를 다시 역산을 해보니 50%가 나왔다? 진짜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은행 연이율이 얼마예요? 연이율이 5%라고 가정했는데 한 달에 10배입니다. 10배. 그렇죠? 12개월 동안의 은행 연이율을 한 달에 10배를 만든 거예요. 7월 장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이슈, 우리들 뻔히 알고 있는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까지 들쑥날쑥하면서 시장을 어지럽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50%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른 전문가들 나와서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나 이번 달 1000% 수익률 만들었다. 근데 이 1000%가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모든 종목에 다 내 비중 100%를 다 들어갔을 때 1000%예요? 그러면 나 1억 들어갔으면 10억이네?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루에도 종목을 하나만 줍니까? 2개, 3개 주죠. 그러면 그 종목 다 어떻게 100%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1000%를 만들 때 비중, 뭡니까? 우리는 비중을 5% 아래로 잡아요, 여러분. 5% 아래로 잡기 때문에 1000%를 20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0%?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개인 매매할 때 1억 가지고 한 달에 1억 버는데 하루에 500만 원씩 수익 내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500만 원씩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비중 베팅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1억 다 들어가야 돼요. 한 종목에 1억 다 들어가서 5%씩 매일 수익을 내야 1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장중에 매일매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합니까? 종가 베팅 하죠, 종가 베팅.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밖에 매매 안 했어요. 한 달에 20거래일 동안 10분 매매하면 200분밖에 매매 안 했다고요, 200분밖에. 하루에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만 해도 10분은 되겠다, 그죠? 그 시간만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50%, 이 50%는 전액 매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을 왜 하느냐? 우리는 장중에 9시부터 흔들리는 그 장세를 다 견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할 때 지정가로 매수를 하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수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종가 때에 매수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려요. 지정가, 마지막 종가 베팅 시간 10분 동안에는 그 종목을 진짜 어떻게 움직일지 호가창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왜? 누적되잖아요.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3시 20분에 이미 조건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을 기다렸다가 매수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토르 기법이 3시 30분에도 유효하다면 그 종목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을 만드는데 5년이 넘게 걸렸어요. 주식시장의 한 사이클을 다 견뎌내고 나왔다는 건 어떤 시장이 와도 맞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맞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맞았겠습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지수를 박살낼 때 토르 기법 포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토르 기법이 아니라 장중 특징주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섰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착된 종목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중 특징주에 포커싱을 맞추실 게 아니고 아, 지금 시장에 진입하면 위험하구나.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안 되면 그냥 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노란 톡방에서 종목 제가 직접 다 드려요. 그러면 어렵게 수식 만들고 조건 검색식 만들고 제가 드리는 자료집을 받아서 공부 안 하셔도 종목은 노란 톡방에서 드리니까 그 종목
10분 동안 매수 버튼만 누르셔서 진입만 하시고 3%에서 기본적으로 익절한 다음에 남은 물량 50%를 어디든 팔아도 좋다는 겁니다. 어디든 팔아도. 이해가 되시죠?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평균 추산치가 100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못 먹어도 20%는 수익 나겠죠. 한 달에. 아무리 빨리 팔아도 3%에서 팔아도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믿고 들어와 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서 이거 나랑 안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10분도 투자 못 하실 거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10분은 투자하실 수 있어야 주식시장 보시는 거고 우리 이데일리 TV 방송 보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와서 떠들고 있는 이 1시간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송 1시간 보는 것도 봐주시는데 10분 투자 못한다 그러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관점 받아가시고 자 그러면 제가 언급드렸던 선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수식관리자인데 이 수식관리자가 무엇이냐? 제가 5색선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3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지저항선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빛기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차트에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물 우리 유현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이 활짝 열립니다. 나는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 해당하는 문자 최인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년 동안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정말 이 사이클을 겪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수익도 많이 내셨겠지만 그 과정을 전부 다 겪으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어떤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는 토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법을 통해서 나도 좀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장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했던 특징 있는 종목들도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주식 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이 기법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래됐어요, 주식 한 지는. 자,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시황 브리핑 해주신 이후에 우리 현장 앵커님이 시황 브리핑 해주신 이후에 어떤 차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 장비인데 전기 장비 요즘에 뭐로 유행합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이죠. 그런데 그런 전기에 대한 장비 중에 변압기 테마로 엮여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와 같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같은 흐름을. 그런데 오늘은 빠져나왔습니다. 왜겠습니까? 초전도체에 크게 발을 담그지 않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국내 변압기 업계 호황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자가집을 살고 계시는 주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설치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위성도시 밖으로 내려가면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는 훨씬 더 심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재룡전기가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미국 배전 변압기 수출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수주 잔액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왠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이해는 되실 거예요. 미국의 기존의 변압기 교체 시기가 도래했어요. 미국 110V 사용하는 거 아시죠? 네. 변압기를 고쳐서
220V로 사용을 하면 누진되는 전력을 잡을 수 있는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변압기 교체 주기가 안 왔었는데 올해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재룡전기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련주들은 비츠로테크, 옵티시스, KCS, 효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관련주 읽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트는 한번 보셔야겠죠. 비츠로테크 뭡니까? 초전도체 테마에 엮여 있으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던 오늘의 오전장과는 다르게 오후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하한가는 가지 않았고 음봉으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주가를 지켜냈다는 건 비츠로테크 또한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면서 비츠로테크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왜? 분명히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상승 추세. 근데 이 상승은 초전도체 테마로 올라간 상승 윗골이죠. 그러면 얘는 없다고 봤을 때 이 가격 구간이 바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 가격 구간이 박스권인데 그러면 이 위에는 없다 생각하고 얘만 돌파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4%만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는 3차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츠로테크라는 거고 옵티시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아 있죠. 앉아 있는 상황에 저점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하나가 50%가 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힘을 들여야 할 것이고 거래대금이 터져준 이유가 뭡니까? 이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이 바닥권에 있는데도 얘도 뭐야?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데도. 찐바닥이죠, 찐바닥. 주가가 이렇게 높았던 가격 구간이 있었는데 초전도체 테마로 진작에 따라 올라갈 것이지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만 놀다가 결국엔 역풍을 맞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재차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적정 주가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만 보면 되는 종목이고 자, 그다음에 KCS인데 KCS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테마로 올라간 상승이 아닌 찐 상승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한 번 더 하단 박스 구간까지 내려와 줬는데 내려온 이후에 초전도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했으나 저항선까지도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풍덩하고 빠져 들어갈 때 진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핑크색 지지선은 한 번 올라온 게 아니라 두 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종목 여기가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로 인한 물이 빠져야 돼요. 초전도 물이 빠지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어디냐? 핑크색 지지선이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바닥으로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KCS까지 보여드렸고 오늘의 첫 번째 장바구니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장중 특징주 재룡전기인데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제가 이거를 1시부터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왜 눈여겨보고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 갱신하기 직전까지 저항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오늘 종가 베팅하면 시간 외에서 말아 올리거나 내일 이쁘게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수급을 붙이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수익을 꽤 크게 가져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종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종가가 올라갔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붙지 않았고 재룡전기 뭐였습니까?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긴 했지만 하락했단 말이에요. 하락했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다. 언제? 초전도체 테마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저항선을 돌파해버렸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테마에서 손절하거나 청산하는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재룡전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간대와 상승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차트에 녹여서 생각해 봤을 때 타당하다면 진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본 겁니다. 이 재룡전기의 상승을.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내일 장초에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24,050원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4,050원을 넘어갈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고점 저항선은 어디입니까? 없죠? 장기 차트로 봐도 없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25,000원 라운드 피겨만 넘어가면 한 번 더 수급이 붙지 않을까. 3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재룡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정인커님께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까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 전문가님과 현정인커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저 대신에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 세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저 방송만 하게. 제가 시나리오까지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전문가님이 세워주시는 시나리오대로 이 매매 전략을 따라하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네. 가능하세요? 네,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네. 현정앵커님이 네.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쁨 주시고 네. 우리 형님 누님들 행복하게 채팅도 많이 더 쳐주실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왜요? 제가 왜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가 베팅 시간에는 네. 3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저도 늘 이 노란톡방을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 토르 종목 궁금해가지고 저도 늘 보고 있는데 이 종가 베팅 시간만큼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10분만 투자하셔서 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초전도체 걱정 테마를 많으실 것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도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버티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버티고 기다리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너무 상처가 깊이 파이실 거예요. 왜? 초전도체 테마가 첫날 상승할 때부터 제가 하루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비스 가지고 나왔었어요. 서남, 서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등 메인 종목들이 상승할 때 모비스는 아직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거는 하루만이었습니다. 하루만. 그 이후로부터 만약에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 큰 폭으로 물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악물고 내일 반등 나오는 것만 보시고 반등 안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편입하셔야만 합니다. 네, 인성 전문가님 말 좀 들을 걸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되시니까요. 노란톡방 오늘만큼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8784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바로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게 아니고 제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의료기기 테마예요. 그리고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체외 진단 제품의 연구와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과 당뇨 질환 그리고 호르몬 질환 등을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측정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형광 면역 측방 유동 기술과 형광 정량 검정 기술, 흡수 스펙트럼 등을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누군가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7.9%인데 반올림한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168%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167.9가 아니라 168%.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68%가 증가했다면 매출이 증가한 거니까 이 종목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 자, 그러면 관련주 휴원스, 랩지노믹스, 하이로닉, 바텍 등이 있는데 차트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원스 바닥을 디디고 이제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지만 설명은 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제가 그리는 거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폭이 커요.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박살납니다, 계좌가.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기에는 위험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상승 추세로 올라타긴 한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하이로닉인데 하이로닉은 고점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바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최근에는 바닥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에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상승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뭡니까?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여기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상승한 게 거짓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전도 테마로 상승한 건 요거고요. 하락한 것도 여기였죠. 그런데 이거는 초전도 테마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저항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볼 게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주가가 오늘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았을 때 초전도로 엮여 있었으니까 눌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눌림 이후에 나오는 상승 돌파는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바디텍 매드. 매출액 작년 2분기 대비 167.9%가 상승을 했는데 주가 위치는 어디야? 그쵸? 바닥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출발한 자리에서 고점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고점이 바로 52주 자리일 거예요. 그러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추가되는 수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뉴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전토르 기법의 자리, 현재 주가 기준으로 30%, 이거 잘못 그렸어요. 30% 정도는 수익을 충분히 기대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바디텍 매드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죠? 이 가격이 바로 넘어야 될 산이에요.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때 나오는 모멘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위로 솟아 올리거나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찍자마자 내려오거나. 하지만 우리는 언제입니까? 15,400원에 샀는데 찍고 내려와도 익절 구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 거래대금 또한 환상적이네요. 안 터져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카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나온 기법의 첫 번째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 종목이에요. 한 종목밖에 포착이 안 됐어요. 왜입니까? 초전도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조선 테마 중에 기자재와 가스를 판매하는 테마로 엮여 있는데 조선 업황 개선과 하반기 합병 시너지 효과의 기대감이 있어요. 어디랑 합병을 하냐면 한국신소재랑 합니다. 근데 한국신소재는 유리섬유랑 탄소섬유 제조사예요. 그러면 이 섬유들이 바로 가스와도 직결된 연관이 있고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관련주는 STX, 성광밴드, 메디콕스, 하이록 코리아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한국카본은 한 가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우리 현정 앵커님 아실까요?
제가 살짝 이 뉴스를 찾아봤는데 오늘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한국카본이 약간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이 3세 승계를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렇죠. 회장님의 어떤 소식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이 네. 이슈가 어느 정도 이 재료로 영향이 있었을까요? 재료로 충분히 영향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STX인데 조선업황이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으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인데 성광밴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 엮여 있죠.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아는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으니까 한 번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메디콕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언제 최근에 2번이나 제가 포착을 해서 드렸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과정. 오늘 시간의 단일가 보셨습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6% 이상 올랐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예, 포착을 해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결과값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그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국카본인데 고점 있죠? 고점이 있고 바닥으로 눌릴 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3세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승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주가를 낮춘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16,200원까지 주가가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돌파가 나온 다음에는 승계가 까다로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돌파가 나온 다음에 눌러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받쳐주고 승계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에서 승계를 하면서 주가가 눌리는데 지지선만 밟아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으니까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종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3세한테 승계한다고 주가가 모두 다 폭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물 2가지를 더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선물 신호 검색기였고 그다음에 조건 검색기와 제가 자료집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자료집과 검색기는 우리 현정 앵커님이 오늘 주고 싶다고 하셔서 현정 앵커님께 받기로 하고, 자,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 첫 번째,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들을 매수하실 거잖아요. 종가 베팅 하신 다음에 그 종목들을 어떻게 그 다음날 그리고 수익을 낼 때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주도주를 분석해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장바구니 종목들 재룡전기와 바디텍 매드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 지금은 뭐겠어요? 에코프로 아니면 뭡니까?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매수하신 분들, 곡소리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정 앵커님, 제 선물 검색식이랑 자료집 한번 이쁘게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요. 선물을 3가지나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호 검색기 그리고 조건 검색식뿐만 아니라 10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까지 모두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QR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한국카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내일장에서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또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장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처럼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힘든 시장에서는요, 함께 대응 전략을 짚어가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계속해서 이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